안녕하세요. 지금 11시가 좀 넘었는데 잠깐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를 보다가 동강님이 업로드 하나 하신 게 있길래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가는데 내 종목은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저도 여기 있는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다 사지는 못했고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일부는 뭐 안 가는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조정이 이어지는 종목들, 하나제약 같은 경우 계속 옆으로 흐르고 있죠. 장기에탄올도 갈 듯 말 듯 하면서, 다만 모든 종목이 가지는 않고요. 일부 종목들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죠. 바닥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SM도 출발을 했죠. IT,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모두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왜 안 가느냐? 당연히 수급이 안 들어와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세력들이 아직 때가 안 돼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수급이, 외인 기관이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들은 개인이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목 분석을 잘 했고, 바닥에서 잘 샀다. 적정한 가격대에서 낮은 가격에서 잘 샀다. 그러면 버티는 겁니다. 갈 때까지.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종목들을 많이 계속 찾아내고 있지만 그 중에서 자연광역처럼 저도 여기서 발견을 했거든요. 이 종목들을. 근데 사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돈이 없어서 뭐 그렇기도 하고 한 종목당 비중 한 100만원 정도는 채워야겠기에 50만원씩 나누기에는 너무 종목들이 많아지고 또 한 종목 오른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종목은 느리되 한 종목당 100에서 한 150만원 정도는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사진 못했고 일단 찾아낸 발굴한 종목들 중에 일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게 맞지만 적당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으면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연광경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급등을 했지만 이슈로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갈지는 뭐 일반 개인들은 모르는 거죠. 저 같은 초보들도 모르고. 그래서 종목을 잘 샀으면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삼성물산으로도 그리고 MH 에탄올도 있는데 이 종목들도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러면 요번에 한번 레벨업을 했습니다. 자, 이 위치에 있다면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일단은 시동을 걸었구나 하는 겁니다. 이런 추세를 한 방에 다시 돌려놨죠. 바꿔놨습니다. 추세를. 그러면 이게 횡보가 좀 길어도 기다리면 시세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아직 안 간 종목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 관심 종목 중에도 성창 오토텍 일봉으로 보면 아직 안 갔죠. 여기서 횡보하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멀티캠퍼스는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아직 안 갔고 신화인터텍도 아직 안 갔습니다. 드림워스 컴퍼니도 이제 갈까 말까 하면서 슬슬 시동을 걸고 있죠. 스카이라이프는 시동 걸어서 이제 가고 있죠. 뭐 요때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광전자도 안 가다가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마켓코리아도 제가 산 거는 여기가 아니거든요. 저점이 아니거든요. 이 부근에 샀거든요. 당연히 뭐 저가에는 못 샀고 이 부분에 샀는데 당연히 늦었다 조금 늦긴 해도 덜 간 종목 이제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자 해서 월봉으로 보고 월봉 절반은 양봉의 절반은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바닥에서 사지 못했더라도 8,500원 9,000원대 사지 못했더라도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통상이 한번 이거는
한 요 부분에 산 것 같아. 요 부분에 사자마자 살짝 조정을 주길래 뭐 큰 조정은 아니구나 해서 그냥 버텼죠. 그리고 수급도 나쁘진 않았고, 근데 운이 좋게 바로 며칠 만에 급등이 나왔죠. 지금도 뭐 아직 팔지는 않았지만 월봉으로 보면 한 번은 팔았어야 되는 게 맞죠. 여기를 한번 찔렀으니까 팔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월봉으로 보다 보니 더 길게 보다 보면 이 종목은 이 거래량이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구나 싶어서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한 5천원까지는 가겠구나 싶어서 아직은 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종목 살려고 한 50만원 정도는 판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다리면 얘도 제가 산 위치가 여기거든요. 이쯤이거든요. 바닥에서는 만약에 샀다면 행운하죠. 못 샀더라도 좋은 종목이라면 업황이 맞고, 그리고 수급이 몰리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라면, 그리고 차트상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들이라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죠. 이걸 보시면 여기에 있는 거래량을 저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거래량을 여기서 한번 중간에 한두 번 있죠. 여기서 이 거래량을 싹 넘어버렸어요. 거래량 두 개가, 양봉 두 개가 최근 뭐 20년? 25년의 거래량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바닥권에서 들락날락 하지만 이 고점들을 다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이 거래량들이 바닥에서 들어올리면서 나왔던 거래량이라서 여기서 이 고점은 뚫더라도 다시 내려오기보다는 조금 더 위를 볼 가능성이 높겠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났다, 거래량 조금 나오면서 쭉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단기 고점은 됐으니, 찍었으니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미리 좀 팔고 조금 조정 올 때 다시 한번 사보자,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는데 고점, 이 전고점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한 종목은 좀 수익이 났는데 다른 종목들은 일단은 수익이 나더라도 아직은 많이 못 났어요. 현대로템은 최근에 조정이 있어서 얘도 한 15, 1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다른 뭐 SNK 폴리텍이나 뭐 제3 가격에서 조금 올라왔죠. 저는 5,800원 정도에 샀으니 이런데 낮은 데서 못 샀거든요. 이 정도에 고점 돌파하겠구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조정이 오더라고요. 이때 샀군요. 이때 돌파할 때 샀는데 돌파 못하고 조정이 들어온. 그래서 추세 하단 선에 사는 게 맞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그냥 홀딩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금 올라줬습니다. 지금은 수익권인데, 저점에 못 샀더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일단은 조금 높은 자리에 샀어도 홀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가겠죠. 차트상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고, 요 거래량 보시면 윗꼬리가 길죠. 여기까지는 6,5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거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6,500원이면 어느 정도 매물대는 다 뚫거든요. 그 위로는 뭐 8,000원까지, 그 위에 매물대 좀 있죠. 여기를 뚫어버리면 8,000원대까지도 또 어렵지 않게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대로 안 가고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 그때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겠죠. 자, 자기만의 매매 기준, 매매 원칙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세를 다 챙기려면, 시세를 타고 어느 정도 50, 100, 200%, 400% 수익을 챙기려면 어느 정도의 버티는,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수한 종목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니면 쭉 올라간 뒤에 이렇게 쭉 올라간 뒤에 하락 국면에 있다. 아니면 들쭉날쭉해서 추세를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한 번쯤은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을 오래 찍었다거나 바닥에서 들어 올리면서 잠깐 조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전고를 돌파를 하고 조정을 준다거나 이런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단기 높은 자리더라도 가비아가 그런 자리거든요. 단기 장기로 봐도 높은 자리잖아요. 이 추세를 확 띄워놓고 올라갔는데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자리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에 올라가려다가 실패했죠. 그럼 다시 코로나 이전 가격대에 올라왔어요. 이 가격대에 올라왔는데 돌파가 나왔죠. 돌파 조정 돌파 조정. 근데 최근의 모습들을 보니 코로나 이전 위치에서 추세선을 그려보니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내려왔어도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실적을 보면 당연히 좋죠. 그때 제가 실적이 좋아서 일단 체크를 해놓은 건데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 추세를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리다가 각도를 꺾어서 코로나 때 제외한다면 이 추세를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들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서도 높은 바닥이라고 하죠. 높은 자리에서도 이 들어 올린 자리 양봉의 절반 정도는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낮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높은 자리지만 횡보하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는 지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고 업황이 맞는다면 높은 자리라도 사볼만 하거든요. 좀 공격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갑니다. 가비아도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고 매수를 할 때는 분할 매수 그리고 한 섹터에는 많이 담아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최대한 분산해서 투자하시고 기다리시면 남들처럼 단기간에 100% 200% 수익 못 내더라도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꾸준히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고르셨다면 분할 매수해서 담아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모두가 수익 나면 그거는 진짜 거품이겠죠. 언젠가는 폭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수가 상승 조정을 거치면서 점점 오르는 과정,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종목들은 그 이상 1.5배, 2배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담아 놓으시면 소외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개인들이 관심 있는 개인들만 매수하는 종목들, 외국인 기관 빠져가는 종목들은 조정이 깊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개인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종목이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소개도 많이 되고 추천도 많이 됐을 거예요. 이 추세를 올렸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위에 조정인데 당연히 여기까지는 안 오겠죠. 여기까지 온다고 저도 생각지는 않는데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켜줄까 합니다. 지켜주지 않을까 합니다. 11만 5천원 정도.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일봉상 보면 120선 구름대를 뚫고 내려오더라도 이탈하더라도 여기 고점 있죠. 여기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정도는 여기 장대 양봉의 절반이겠죠. 한 12만 5천원. 만약에 여기를 깬다 그러면은 240선까지는 봐야겠죠.
만약에 여기 깬다 그러면 11만원대 초중반까지는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20선까지. 예전에 120선을 지지받고 올라왔으니 요번에도 아마 120선은 지지받고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뭐 여기에서 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개인들만 사는 종목들은 조정이 깊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유념하시고 종목들 잘 골라서 분할 매수 해 놓으시면 여기도 이 종목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은 당연한 거라고 봐도 되죠. 다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면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지 보셔야 됩니다. 단기간에는 이렇게 올랐다가 꺾어서 내려왔으니 그 다음 추세를 여기서 만들 것인지 여기서 만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다만 장기 추세선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 이 추세 하단선은 지켜주는 게 이 종목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고점 있죠? 12만 5천원 전후로 해서는 여기는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길 깬다면 장기 추세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고요. 수급이 돌아와 주길 좀 기다려 봐야겠죠. 개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주고 개인이 빠져나갈 때 그때 추세를 돌려 나갈 수 있겠죠.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들이 얼마나 계속 살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다만 정고점 여기 라인이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기랑 한 요 정도 이 정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여길 또 무너뜨린지 보시고 하단 추세선도 뭐 무너뜨리는지 보시고 여기까지 밀린다면 또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종목들 가려서 매수를 하시되 분할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 분할 매수했다 그럼 이 부근에 한방 또 이 부근에 한방 2차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여기였나? 여기 요 추세였나요? 아무튼 요 가격대 한번 짚어드린 것 같은데 여기를 깨면 살짝 위험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를 깼으니 여기에서 사신 분은 일단은 2차 매수를 하시되 구름대 위에서 2차 매수를 하시되 장기 추세선은 지켜주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쯤이었나요? 장기 추세선은 지켜주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길 또 밀린다면 그 아래는 여기입니다. 볼린저 밴드 120선 근처. 여기는 꼭 무조건 지켜줘야죠. 여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1차 매수를 하셨다면 자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해보시되 만약에 2차 매수한 자리까지 120선도 밀린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120선 위로 올라탈 때 그때 조금 더 담으셔야 됩니다. 여기 깨지면 줄이셨다가 빠지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담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종목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많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고점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잘 선별하셔서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계속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지금 뭐 바닥에서는 지금 많이 탈피를 했죠.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멀티캠퍼스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고 요때 계속 소개를 드렸는데 많이 올라왔죠. 돌파를 해놨으니 근데 월봉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바닥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추세 하락하는 상단선에 조금 있으면 저항선에 맞닥뜨릴 건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오겠죠. 근데 살짝 저항받고 내려온다면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 돌파를 했으니 이 라인에 조정을 오는지 조금은 깨져도 괜찮습니다. 요즘 추세가 좀 깨지는 추세니까 바닥에서 올라오는 추세 하단선 요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요것만. 자, 그러면 좋은 밤들 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